네, 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자, 모처럼 한 달 동안 그 스파레주 11기가 끝났어요. 지금 12기도 마감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13기 모집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파레주도 끝났고, 경매 초보 탈출도 4회 코스가 끝났습니다. 이번에부터는 PT나 스파레주생들은 경매 초보 탈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벌어지면 권리 분석이나 판례 같은 경우도 그냥 전부 다 무료로 열어드리는 걸로 이렇게 공지 나간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기존에 PT나 스파레주를 하시는 분들은, 본사에 전화해서, 아니면 키왕창 옥션에 공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좀, 한두 주 사이에는 협회 홈페이지도 오픈할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협회 홈페이지를 오픈하면은 제가 또 여기 오픈했다고 한번 소개를 한번 사이트를 보여드릴게요. 협회 홈페이지에서 달라지는 아주 매우 특이한 점은 그겁니다.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어떤 자격시험, 공경매사 자격시험을 위주로 이렇게 봤다면 이번에는 이제 재테크 실무 분석사 시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관식, 객관식 시험을 봐서 실력 테스트도 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문제를 제가 내고 그걸 풀면 그 문제 가지고 또 유튜브에서 문제풀이 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권리분석 공부도 좀 되고 어떤 마인드 교육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가 하나 또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PT나 스파레주생들에게는 그 데드캠프는 유료예요. 그죠? 그 외에는, 협회에서 있는, 초보 탈출, 권리 분석반, 그 다음에, 판례반, 이런 것들은 무료로 오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스파레주 11기생들은 이번 그 경매 초보 탈출을 거의 무료로 다 들으셨습니다. 이런 건 서비스죠. 그런데 이 무료라는 거를 영원히 무료로 보면 안 돼요. 회사의 정책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바꿀 때는 미리 이렇게 방송으로 공지를 해드릴게요. 저번 주인가 어떤 분이 연락이 왔는데 5년 전인가 7년 전이죠. 7년 전인가? 그 당시에 그 협회에서 교육을 할 때 초보 탈출이 평생 무료라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7년 전에 한 번 들었는데 또 들을 수 없냐는 식으로 전화 온 분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제도는 대한민국의 국가도 그렇게 법을 그렇게 오래 두지 않죠. 일반적으로 회사들은 보통 상점들은 3년 넘기기가 힘들고요. 그러나 법인들, 우리 같이 이제 회사들도 10년 넘기기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 그 협회는 벌써 13년째 접어들고 있고 좋은 투자는 거의 2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키왕짱 옥션도 2003년에 생겨서 여태 영업을 해오다가 옥션이 이름이 바뀌었다 했죠. 그건 또 한 16년째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요렇게 하나를 꾸준하게 간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매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몇 년씩 해왔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뉴스를 간만에 한번 해드리려고요. 최근에는 유튜브 라이브 위주로 이렇게 조금 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거를 라이브로 때리긴 그렇죠. 글을 같이 읽어가면서 공부하는 게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 이거죠. 재건축의 부담금 폭탄 현실로 강남 재건축 시장이 패닉 상태다. 요렇게, 요게 이제 드디어 나온 거죠. 사실은 금년도 2018년 1월에 킹세나에서 제가 문재인 정부는 다른 정부하고 좀 달라서 부동산 정책을 꾸준하게 밀고 갈 스타일이지 이거를 조금 하다가 말 스타일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는 경매를 한 두어 채 정도는 가볍게 개인 이름으로 사다가 나중에는 법인을 만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금년 초에는 킹세나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이제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경매를 정말로 나는 평생에 딱 2번만 할 거야. 그러면은 그냥 뭐 사업자 안 내셔도 됩니다만은 적어도 국가가 세금을 뜯어내는 거를 습관처럼 해온 입장에서는 다음 정권에 설령 자유한국당 쪽으로 정권이 가더라도
국가에서 애써 들어온 이런 그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같은 거를 폐지시키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국민들의 어떤 공감대가 좀 있죠. 지금의 어떤 부동산이 폭등을 함으로써 부의 불균형 현상들을 불만적으로 갖고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에서는 세금도 들어오지 국민들의 불만도 있지. 자, 그러면은 굳이 세금을 포기할 이유가 없어지죠. 그래서 앞으로 한 5년만 6년만 참고 지내면 좀 달라지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때 가서 그럴지 안 그럴지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꾸준히 이 제도로 간다라고 판단하고 어떤 그 여러분의 어떤 재테크 계획을 세우는 게 맞죠. 항상 시세 조사를 하고 그거를 분석하는 머리가 중요한데 조사는 실컷 잘해놓고 분석을 엉뚱하게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죠. 그러나 그거를 조사를 해놓고 분석을 냉철하게 해야 되죠. 분석은 내가 손해보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번 기수에도 또 가르쳤거든요. 이런 어떤 그 중과세, 어떤 세금 부분이 내가 손해보지 않는 방향이라면은, 부동산 취득은 앞으로 개인보다는 사업자를 내야 되겠구나. 라는 쪽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네. 옳습니다, 이게. 지금 재건축 시장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거의 다 재건축 시장이 이끌었죠. 특히 이제 반포, 오늘 이제 터져 나온 게 이제 반포죠, 반포. 반포는 지금도 5층짜리 그 건물로 되어 있고 정말 허름합니다. 이게 무슨 뉴욕의 할렘가는 안 가봤지만 이게 할렘인가 싶을 정도니까요. 그 이수사거리에 있는데 방배동 바로 옆에가 반포잖아요. 반포에 그 5층짜리 건물들이 쭉 있죠. 그쪽을 현대산업개발인가 현대건설에서 한번 맡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리도 이제 그쪽이 이제 재건축이 뭐 10억이 올랐네, 뭐가 올랐네 막 이랬었거든요. 여러 가지로 재건축 시장, 특히 대치동 쪽도 그렇고 그쪽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오른 거에 인해서 금년도 아마 작년 12월 31일까지인가 재건축 조합이 사전 승인인가 뭐를 거치면은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에서 벗어나고 그 뒤에 이제 금년 초죠. 금년 1, 2, 3, 4월에 어떤 인허가를 따는 쪽에서는 다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이 된단 말이죠. 제가 그 방배동에 사는 그 집도 방배 14구역인데, 요쪽도 작년 12월까지 그 구청의 허가를 아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과이익 환수제 그거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설명을 들었어요. 그때 이거를 조합원들이 빨리 동의를 안 해줘서, 재건축 속도가 늦어지면은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이 되니까 그렇게 될 때는 180억 정도를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180억 정도 드는니까 우리가 좀 빨리 좀 조합원들이 이렇게 좀 동의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해서 우리는 조금 서둘러서 진행을 했고 초과이익 환수제에서 벗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배동 지역은. 근데 이제 이게 시기가 이렇게 늦어져 버린 거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0개짜리 일개동의 나홀로 단지인 반포 현대 아파트가 가구당 850만원 정도에서 1억 3,500만원으로 재건축 부담금이 늘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재건축에 대한 부담금이라는 것은 초과이익 환수제를 말하는 거죠. 이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개발하면서 생기는 개발이익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개발이익을 뭘로 평가하느냐? 현재 이 아파트의 가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재건축이 완성됐을 때의 아파트 가격이 있을 거겠죠. 그 사이에 갭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재건축 기간 동안에 이자도 좀 들어가겠죠. 그 다음 재건축 기간 동안에 들어간 경비, 그죠? 공사 비용도 들어갈 거란 말이죠. 어찌됐든 우리가
미래에 이게 분양했을 때 아파트의 상승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들어간 이자 부담과 공사 비용을 다 빼면 실제로 차익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이 차익 부분은 양도를 하지 않았어도 차익이 생길 수 있겠죠. 예를 들면 10억 하던 거를 재건축했더니 13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기타 경비 한 1억 빼면 한 2억 정도가 정말로 가만히 있는데 돈을 벌었다라고 평가되어지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최대 50%까지 가져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반포에 있는 그 현대 아파트가 이제 이 주민들이죠. 조합원들은 한 850만 원씩 우리가 낼게 라고 이제 산정을 했는데 국토교통부 기준으로는 1억 3,500 정도,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한 3억 정도 생길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3,500 정도를 내라. 이렇게 이게 이제 어제 저녁 내내 뉴스가 됐었습니다. 한 16배 이상 더 내야 된다. 서울 서초구 반포 현대 아파트 재건축 부담금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계산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받을 다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냥 옛날에 불과 몇 달 전에는 부담금이라는 게 없었는데 이제는 거의 1억 단위를 돈을 내야 되고 아까 어떤 데는 보니까 뭐 8억도 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재건축이 오를 걸로 중간에 투자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은 실제로 또 상당 부분은 그 집에 사는 동안에 올랐고 집이 정말로 노후돼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 입장들도 있을 거죠. 그래도 그 어떤 차익 부분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뭐 돈을 즐겁게 내고 싶지는 않죠. 뭐 한 1,000만 원도 아니고 뭐 억 단위로 내야 된다 그러면 실제로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직업이라고 해봐야 조합원이야 의사나 아니면 변호사인데 뭐 판검사는 그냥 월급쟁이니까 뺀다 치고요. 그 돈은 푼돈이잖아요. 그렇고 그런데 이제 조합의 의사 변호사잖아요. 아니면 이제 중소기업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고 큰 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소수죠. 그리고는 이제 대기업 다녀서 있어봐야 연봉 1억이 짝짝짝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생활비 쓰고 비싼 곳에 물가 비싼 데잖아요. 거기가 거기에서 이제 돈을 소비하면서 사는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1, 2억이라는 돈이 큰 돈인 건 맞죠. 큰 돈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많게는 수억 원의 부담금을 더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때 아닌 혹한기를 맞이한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실제로 부동산으로 돈을 쉽게 번 건 사실이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초기부터 집을 갖고 있었던 원주민이 있을 거고 중간에 투자하려고 들어왔던 사람이 있을 거고 중간에 투자하려고 들어왔다가 팔고 나가면서 차익을 그냥 벌어나간 사람도 있을 거고 이익을 볼 줄 알고 늦게 들어온 사람은 비싼 가격에 주고 사서 들어왔다가 이제 이익 좀 보려고 그러니까 초과이익 환수제까지 도입이 돼버리면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에 비쌀 때 사서 들어온 재건축 아파트의 투자자들은 심지어 손실이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초과이익 환수제로 인한 이익은 실제 이익의 일부의 50% 정도지만 그러면 50% 이익은 보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럴 줄 알고 비싸게 들어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시세차익이 3억 볼 줄 알고 들어온 게 아니고 1억 5천 볼 줄 알고 비싼 가격에 들어왔다가 부담금 좀 더 내놔 버리면 부담금이 1억 5천 정도 내가 볼 줄 알고 1억 5천에 사서 들어와도 이 초과이익 환수제는 현 시점 기준으로 평가해서 1억 5천을 가져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늦게 이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은 손해를 볼 수가 있는 조건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재건축 아파트들은 중간에 원주민보다 중간에
사서 들어온 사람들이 은근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폭탄을 맞는 셈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미리 팔고 나간 사람은 오히려 그 높은 금액을 팔고 나가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활동은 자신의 운이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운도 좀 작용하고 그 다음에 좀 그래요. 하여간 돈이란 건 그래요. 희한하게 될 사람은 또 되고 희한하게 안 될 사람은 또 안 되고 그렇습니다. 또 읽어볼게요. 대림산업,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 쌍용건설이 맞붙은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의 재건축 단지는 오는 26일 총회에서 시공사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은 뭐 어쩔 수 없죠. 송파구 문정동 같은 경우 또는 대치동 쌍용 2차 같은 경우 반포 주공 1단지 등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폭탄을 맞는 자리죠. 이 자리가. 그죠? 이 자리가 그렇습니다. 이들 단지가 시공사와 계약을 마치면 1개월 안에 해당 구청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출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먼저 예정액을 산출 자료를 구청에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은 그걸 가지고 참고해서 자기들이 산정을 하고 30일 이내에 통지한답니다. 조합에. 그죠?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단지 가운데 가장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반포 주공이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자로 선정해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정했지만 아직 총회를 못 잡았다. 이게 현대산업개발에서 각 개인당 1억인가 얼마씩을 더 현금으로 주면서 이거를 따내려고 노력했다라는 게 그 당시에 이슈가 되던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반포의 재건축의 어떤 그 개발사,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서 조합원들에게 현금으로 1억인가 뭐 7천인가 얼마씩 준다라는 식으로 아마 그 당시에 이게 이슈가 있어요. 그때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현대산업개발은 경쟁 입찰이 성사되지 않아 제대로 된 사업 설명조차 열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작년 말까지 3주구 조합이 추산한 재건축 부담금은 1인당 1억 원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의 사업 시행인가 단계 재건축 단지 15곳의 평균 재건축 부담금이 4억 원에 이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경매 같은 경우를 만약에 내가 이 집을 온놈으로 한 10억에 사고 또 부담금을 4억을 해서 현금을 막 10억 이상 돌려가지고 한 2억 벌 것 같으면 경매 같은 거가 100배 낫죠. 이제는 이제 분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참 먹을 게 없다. 왜냐면 돈은 돈대로 부담금을 내죠. 그 다음에 공사할 때까지 몇 년을 기다리죠. 통상 건물을 뽀개고서도 3년 정도 기다리는데 그 전에 조합 단계에서 한 4, 5년씩 소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그 재건축을 하려면 한 7, 8년 이상 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목돈을 투자해 놓고 7, 8년 동안 경매로 했다면 그 이상 벌죠. 그러니까 경매라는 것을 어떤 거를 이런 목돈을 가진 사람이 경매에 들어오면 아주 놀라운 파괴력을 가지는데 희한하게 경매는 또 이렇게 목돈을 가진 사람들은 잘 안 들어오고 주로 보면은 이제 서민층이 경매에 많이 들어오죠. 마치 이제 사법시험 같은 것과 집안은 가난한데 그죠? 큰 돈은 갖고 있지 않는데 어떤 그 신분 상승의 수단으로 쓰이는 게 사법시험, 사법고시였죠. 요즘에 이제 변호사 시험, 로펌 시험이죠. 로스쿨. 이런 시험 같은 경우는, 그 법무대학원을, 그죠? 들어가려고 해도 그 뭐래더라, 입학금 하고 그 등록금 등등 합치면 1억 이상 든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법무대학원이라고 그러나? 그 뭐라 그러지? 법무대학이라고 그러나요? 그죠? 그 로스쿨 쪽에 등록비하고 교수비가 세기 때문에 실제로 사법고시를 부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돈은 없지, 등록금이고 뭐 이런 돈은 없잖아요. 실제로 생활하고 한 3, 4년씩 또 있어야 되니까. 그런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경매라는 것은 조금
뭔가 신분 상승의 도구로 서민 측이 잡을 수 있는 주된 도구라면은 실제로 이 아파트 강남의 분양권은 주로 돈 있는 사람이 돈 가지고 베팅해서 벌던 시장이에요. 물이 좀 다르죠. 그러나 이쪽에서도 이렇게 이제 풍파가 오는 시절로 된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물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그 위헌 소송을 넣어놓은 게 있답니다. 2012년도부터 넣어놨는데 지금까지도 판결이 안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들 보면은 국지간 거나 가끔 하지 실제로는 농땡이를 많이 칩니다. 실제로. 어떤 무슨 재판이 그거 어렵다고 그걸 몇 년씩 끈다는 말입니까? 대법원도 가보면은 그 거의 다 중요 사회사건이나 한두 건 하고 나머지는 실제로는 막 어떤 경우는 막 5년씩 6년씩 그냥 잡아놓는 경우가 수두룩 천지입니다. 그 다음에 심의도 잘 안 하죠. 그냥 애증가랑이 큰 문제 아니면은 그냥 2심에서 그냥 2심 판결 인정해 줘버리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쨌든 뭐 이렇게 만약에 국가가 4억 3천 내라 그러는데 안 낼 수 있나요? 내놓고 소송해서 뭐 위헌 판결 맞는다고 쳐도 그게 이제 한 4, 5년 후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힘들죠.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국가는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기기가 어려우니까 당연히 순응하는 게 마음 편하죠. 순응하는 마음을 갖고 우선은 어떤 투자의 방향도 설정을 해야 된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중요해요. 투자할 때 자꾸 뭔가를 이겨보려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계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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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 깨기라 그러지? 그렇습니다. 자, 국토부가 조합원 1인당 8억 4천 정도의 재건축 부담금을 내게 될 단지도 있을 거라고 예고했었는데 반포 현대아파트 부담금을 보니 국토부 시뮬레이션이 현실화된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옛날에 2000년대부터 2000년 초반부터 이 아파트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초과이익 환수제 내도 억울하지 않죠. 그러나 그거를 비싼 가격에 어제 사왔다. 예를 들면 작년에 연초에 계속 오를 줄 알고 샀어요. 높은 가격에 산 거지. 그래 놓고 여기에다 초과이익 환수제를 때려버리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운명하고 연관되죠. 마치 제천에 있는 최근의 화재 사건처럼 사서 잔금 치르고 인테리어를 하는 3개월째 불이 나서 집이 없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사람도 많이 죽고. 이런 거를 그 사람이 그 건물 주인이 원했을 리는 없잖아요. 원했을 리는 없지만 참 그렇다. 우리가 예를 들면 경주나 이런 데다가 집을 막 샀는데 바로 지진이 나버리면 이거는 참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상업도 똑같잖아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치킨 가게를 이제 막 열었더니 조류독감이 와가지고 한 3개월 공을 쳐버리는 거죠. 많습니다. 원래 이게 사업이 원래 그렇습니다. 사업이. 원래 그렇고 돈을 버는 세계에서 원래 이래요. 월급쟁이는 도무지 겪을래야 겪을 수 없는 한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월급쟁이는 또는 공무원들은 나는 이런 거 안 하니까 괜찮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대신 돈도 크게 못 벌고 고만고만하게 살다 갑니다. 자, 그런 게 있습니다. 좀 어제도 보면 어제는 이제 우리 이건 여담입니다만 우리 그 아파트에 위층집이 허구한 날 애를 잡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막 다다당 뛰어다니고 애가 소리 지르고 엄마라는 여자가 쫓아다니고 뭐 이런 소리가 들려요. 서초동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 애를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정신과 상담에 애들이 많이 온대잖아요. 그러면 이제 샤프 가지고 이렇게 이 손목을 이렇게 막 긁는 아이가 있는데 걔가 뭐 새벽에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이렇게 그 공부를 그렇게 시킨답니다, 부모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식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럼 애들 버려버리거든요. 근데 막 시끄러워 죽겠는 거예요. 또 안방 가면은 그 남편하고 또 부인, 마누라가 싸우고 또 우는 소리 들리지. 이게 보면 한 달에 한 번 꼴은 꼭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애 잡는 건 한 달에 한 2번?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공부 백날 시켜봐야 필요 없거든요. 돈 못 벌면은 말짱황이고.
이거는 부모들의 자기의 컴플렉스를 아이들을 통해서 실현시키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건 여담입니다. 자, 애들은 놀게 하십시오. 여러 방송 들으신 분.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일대의 재건축 사업은 사정이 조금 다르답니다. 특히나 단독하고 빌라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재건축 부담금이 천차만별이다. 아파트는 몇 평이면 얼마라는 식의 일률적 추산이 가능하지만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감정가 분양받을 주택의 크기에 따라 다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냐면 작은 평수를 여기 있죠? 작은 면적을 분양받는 식으로 피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평수를 선호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평수를 선호하면 아무래도 부담금이 줄 수밖에 없죠. 그죠? 내가 가진 이 부동산은 딱 40평짜리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그 집인데, 그 집을 갖고서 나 25평짜리 분양받을게 라고 분양 신청을 하면 실제로는 오히려 현금으로 더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부담금은 적게 크잖아요. 적게 오르니까 조금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파트 가격이 여기 표 있습니까? 표가 이렇게 쭉 보면 이게 파란색이 재건축 아파트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죠?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재건축 시장이 이 강남의 그 아파트 시장을 선도했는데 이런 초과이익 환수제를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당분간 아파트 시장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오를 줄 알고 많이 샀던 사람들은 벌써 1, 2억씩 손해도 좀 보고, 더더군다나 갭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그 경매로 좀 많이 나옵니다. 제가 갭 투자를 해서 망한 사례가 기사로 있어서 한번 저번 주인가 제가 한번 해드리려고 기사를 스크랩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만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건축 아파트는 그 옛날부터 돈이 있는 사람들이 투자해서 돈을 버는 어떤 창고였어요. 그러나 이런 창구가 항상 이게 넓혀졌다 좁혀졌다 넓혀졌다 좁혀졌다 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아파트를 재건축을 보고 투자하는 것은 정말로 돈이 많은 사람들, 시간을 길게 보는 사람들이 할 수 있지만, 경매 투자는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가 있고, 경매 투자는 아무래도 어떤 신분 상승의 수단처럼 느껴지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그만한 어떤 머리를 쓰면 돈이 없는 나이지만은 돈이 없는 부자처럼 행세할 수 있는 시장이 경매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어차피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경매 투자를 현명하게 하셔야지. 이것도 어쨌든 경매 투자도 부동산이고 분양권도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방향을 잡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경매에 입문을 했었던 분들이 자기의 어떤 개인 사정을 이유로 공부를 등한시하면 그 등한시한 일수 고박이 이 정도는 손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써 마음까지 왔는데 물러나면 다시 시작하기 힘들거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